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를 바다에 쏟아 넣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5, 60석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잘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1차 목표는 설 이전에 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간다는 원칙은 오히려 그분이 더 먼저 얘기를 했었지요. 네네. 여기서 그분은 이준석 전 대표고요. 그리고 앞서서 총선에서 50에서 60석 최소한 이 정도 희망 그리고 전망도 한다 나왔어요.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그럼 신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신당의 총선 목표가 50에서 60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이제 냉정한 것이죠. 뭐냐면 그 시점에 현역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 DNA에 있는 현역들이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그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신당에 현역 의원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점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당의 방향성 아니겠어요? 예. 그 방향이 과연 옳으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낙제점을 받은 거고 거기서 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하는 그룹이 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연대라고 하는 빅텐트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합종 연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진과 장애의 합종 연행책, 합종책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국인 6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약자 연합을 통해서 강대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약자 연합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연행책이라고 하는 강자 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소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되기가 어렵고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출발 자체가 되게 이미 어려운 점에 왔고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지 어찌 모르는데 지금 어디서 50, 60석을 벌써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 앵커님이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몇 성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예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올 테니까 그러한 평가를 해서 내가 그런 표를 받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미 몇 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저는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그냥 굉장히 약간 냉혹한 논평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관심사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가장 먼저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당 준비를 가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알려졌어요. 각각의 신당은 이름도 있지만 당색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거는 짙은 오렌지색 같죠? 오렌지색 계통이고요. 여기 보면 새로운 미래.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당의 일단 가칭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뭐 짙은 바다색 같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남색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정해졌어요. 사뭇 다른 색깔이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손을 잡느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공개됐지만 이 내용을 만든 거는 며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요 연대와 관련해서 두 인물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민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다릅니까? 지금 입장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로가 지금 필요는 하지만
각자 주도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합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결국은 그 얘기죠. 뭐 사실 이 개인적인 어떤 동업 관계도 참 이게 친구 간에도 동업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그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예.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각각 양측의 적장들이었던 거예요. 적장. 예, 적장들이었던 거죠. 당대표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각자의 당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나와서 이제 물론 당장 불안하니까 텐트 안에서 만나고는 싶겠지만 예. 텐트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어. 잠깐 머무는 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각자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또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결이 완전히 다른 칼라입니다. 이번에 그 당 그 칼라에서도 나와 당색이요. 있어요. 당색에서도 그 당색 나와 한번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예. 저 당 색깔을 보면은 그 두 정치인의 색깔이 명확히 다르다라는 거를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나온 대비가 거죠. 될 정도로 다르네요 예, 예.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이념적인 그 차이도 있고 뭐 예. 유상범 의원이 말했듯이 화학적으로 이거는 결합이 좀 어려울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설사 이게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그 주도권, 헤게모니 쟁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탈당을 하더라도 예. 이게 다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 예, 지금 저기 그 미래대 연합 쪽으로도 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름이 많이 예,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예. 이번 총선에서 3번 기호를 누가 받느냐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3번 기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7명 의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준석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사람이 한 6명, 7명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시간을 끌면서 이 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공천 뭐 예. 그 과정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예. 갈 때는 이준석 이준석밖에 전 없죠. 대표의 신당밖에 예, 없다. 민주당은 나눠지지만 이준석은 지금 혼자서 이걸 다 받기 때문에 예. 결국은 7명 이상 딱 쌓인다 싶으면은 굳이 당 색깔이 다른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대담에서 얘기한 국민의 뜻이란 취지의 얘기를 바로 했는데 그겁니다. 그게 그 예, 뜻입니까? 저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이 흘러가는 추이를 봤을 때 예. 본인은 시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충분히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 싶으면은 합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어떤 게 깔려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불안하죠.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막 갈라져 있고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게 말로만 5, 60석 얘기하다가 진짜 너무나 처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잘못하다가 예. 당 색깔이 전혀 다른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았다가 오히려 본인의 어떠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짙은 오렌지색과 짙은 바다색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 당색을 보니까 딱 대비가 될 정도로 좀 선명하게 이 다른 색깔인데 지금 뭔가 연대, 손을 잡자, 좀 더 나가면 합당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 분은 여당에 계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 신당들의 연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지지 개발이 이질적이고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그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이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각기 지금 당들을 맺는다고 다 나왔는데 예. 가능한 것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또 이준석 지금 저희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합체되기 힘들 거예요. 홍석준 의원님.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여야에서 모두 당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기도 했고요. 뭐 과거에 정치 활동도 있지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정치권 인사로 늘 꼽히는데 이거 뭐 낙준연대가 되겠습니까? 약간 이 반응이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다양한 어떤 뭐 당을 뭐 넘나들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분의 좀 뭐 말씀이 상당히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지금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각기 당에서 나와서 하나의 좀 텐트에서 좀 모여서 한 어떤 필요성은 뭐 기호 3번이라든지 예. 또 당이 좀 더 커지면 운영에 따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역정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소극적인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뭐 세게 공격도 하고 하면서 당이 합쳐졌을 경우에 당 지도부를 둘러싸고 얼마만큼 당 운영이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떤 좀 합이 힘든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차를 조금 늦추는 것 같고 또한 이 결합은 사실 이제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그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가 지금 병립형으로 되면은 같이 어떤 묶일 가능성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어떤 체제로 예. 된다면은 사실은 소수 당도 나름대로 어떤 그 비율에 따른 어떤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예.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에 따라서도 이런 어떤 빅텐트의 어떤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박상훈 교수님께서는요.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질문을 제가 바꿔서 지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떴다방 수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 소속이신 이제 박성준 의원도 이게 그렇게 뭐 잘 되겠습니까? 라는 전망을 좀 살짝 섞어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연대 자체가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으니까 약간 이거를 파급력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현실성이 지금 떨어지는 시기라고 봐요. 떨어지는 시기다. 명분이 약해요. 오.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3의 선택지 정치를 가장 오래 하신 정치인이 누구냐 하면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년 했는데도 안 돼서 국민의힘 들어갔어요. 아. 아니 이제까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시고 총리를 지내신 분이 소위 양당 체계의 한편에 계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믿나요? 아. 지지층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싸우더라도 예.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당이 다르면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잖아요. 근데 예. 표를 던지는 입장. 예를 들어 내가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를 신당을 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이랑 합치면은요 표 주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표가 이낙연 신당만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편이고 나중에 돌아올 표지만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면은 이게 윤석열로 갈지 한동훈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요. 내 표가 나중에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표 던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여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뭔가 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에 뭔가 흐름으로 간다. 이거 겁나면은 표 안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어떤 길을 걷는다면 예. 뭐 선거 제도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화학적 결합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시너지 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선거 배지가 모자라 가지고 3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 3번 받기 위해서 느슨한 선거 연합을 한다? 그거는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래서 파급력이 큰 제3당이 짧은 시간에 나오고 국민들에게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는다.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니에요.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 손을 잡는 것 또는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빼는 듯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말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꺼내놓는 이유가 향후에 약간 똑같은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총선 뒤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요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당 색깔 로고 주황색이잖아요. 약간 붉은색, 네, 붉은 계열이에요. 약간 그 계열이라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또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비 남색이잖아요. 파란색에 또 출발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되나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예.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 다음 기회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럼요. 올 수 있기 길이 때문에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좀 가능하면 예.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급한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예. 더 급하냐? 이낙연 신당이 더 급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다음 대선 때까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나이가 적죠. 그렇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어떤 그 감정의 선, 예. 지지의 선을 넘는 게 안 넘으면서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두 전직 당 대표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다. 나이만 다른 게 아니라 상황도 다르다.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듯합니다.